KF-21 이라크 3.5조 원 협의 체결. 미국, 한국도 팔았어? 단골 고객인데. 이라크 및 중동 K방산 10조 원 계약. 이라크는 수리용, 사우디는 전투기, 중동의 K방산 구애. 중동 국가들의 K방산 구애가 뜨겁다.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당국 고위 관계자가 잇따라 방한해 우리 기업의 무기체계를 둘러보고 도입을 저울질하는 모습이다. 특히 우리 방산업체들의 앞선 기술력을 대상으로 차세대 무기 공동개발 협력도 타진하고 있다. 2027년 세계 4대 방산강국 진입을 위한 호재가 하나 더 늘었다. 13일 군 및 방산업체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카림 아부드 모하메드 알타메미 이라크 대테러 사령관과 샤미르 자키 후세인 알말니키 육군 항공사령관이 방한했다. 이들은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를 방문해 국산 다목적 헬기 수리온과 수리온 계열 중형헬기 흰수리 등의 운용 장면을 참관하고 직접 탑승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하나드 카리브 모하메드 이라크 방공사령관은 이튿날 한국을 찾아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지대공 미사일 1002 MSAM2 도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탈랄 압둘라 아로타이비 사우디 국방차관도 13일 방한했다. 업계 및 당국에 따르면 탈랄 차관은 2박 3일 동안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천궁 II를 비롯해 해상 기반 한국형 삼축 체계의 핵심 전력인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을 둘러본다. 아울러 국방과학연구소 에드를 방문하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도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 무기 시장의 큰손인 이라크와 사우디 고위급의 방한은 우리 무기 수출의 교두보가 될 전망이다. 이라크가 관심을 보인 수리온 헬기는 2010년대 중반부터 이라크, 인도네시아, 태국 등 여러 나라와 수출을 협의해왔지만 계약이 성사되진 않았다. 하지만 최근 이라크가 원유 파이프라인 테러 등에 대비하기 위해 정찰 헬기 도입을 추진하면서 첫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라크는 앞서 2013년 국산 경공격기인 FA-50 이라크 수출 모델명 T-50IQ 24대 구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오는 17일에는 타베트 무함마드 알바시 이라크 국방부 장관이 방한해 우리 무기체계의 도입 품목과 액수 등을 최종 조율할 것으로도 알려졌다. 사우디 역시 지난달 신 장관의 사우디 방문 당시 6세대 전투기 개발에 관심을 표명해 우리와의 공동 개발 가능성이 제기된다. 우리 군은 4.5세대 전투기인 KF-21을 기반으로 6세대 전투기인 무인기를 개발해 유무인 복합 전투기 편대를 구성해 운용할 계획이다. 신 장관은 지난달 8일 중동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6세대 전투기 계획을 사우디에 설명했고 상당히 공감을 얻었다고 밝힌 바 있다. 방산주 상승 랠리에서 소외돼 있던 한국항공우주 KAI가 올해 2분 기호 실적을 발판으로 주가가 3거래일 연속 크게 올랐다. 예상치를 웃돈 실적에 증권가도 긍정적인 하반기 전망을 잇따라 내놓으며 추가 상승 기대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KAI의 주가는 12.4% 상승했다. 실적 발표 날이었던 지난 29일 전후로 특히 주가가 크게 올랐다. 25일 이하 종가 기준 49,650원이었던 KAI의 주가는 전날 57,100원까지 뛰어올랐다. 사실상 26일부터 30일까지 3거래일 동안의 오름세가 이달 상승분을 책임진 셈이다. 같은 기간 외국인은 KAI의 주식을 1,124억 원어치 사들이며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되졌다. 코스피 순매수 규모로는 2위에 이름을 올렸다. KAI는 그동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 등과 같은 국내 증시 대표 방산주들이 트럼프 수혜주, 수출 효과 등으로 주가가 상승 가도를 달릴 때 방산 테마 혜택을 누리지 못한 종목이었다. 실제로 올해 들어 국내 증시, 방산 대장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는 125% 급등했다.
같은 기간 현대로템 85%, LIG 넥스원 65%, 도 큰 폭의 상승세를 자랑했으나 KAI는 11.3% 오르는데 그쳤다. 이기 반전은 어닝 서프라이즈, 깜짝 실적을 기록한 KAI의 2분기 실적이 발표부터였다. KAI는 연결 기준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동기 대비 785.7% 급증한 743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매출은 8,91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6% 증가했고 순이익은 554억 원으로 462.1% 늘었다. 매출액은 시장 전망치와 비슷했으나 영업이익 523억, 이 40% 이상 높았다. 2분기 수주액은 2조 8,54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479억 원, 위 10배 이상 성장했다. 현재 KAI의 수주잔고는 23조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KAI 관계자는 한국형 전투기 KF-21 최초 양산, 브라질 이브사와 정기 수직이 착륙 항공기, 에브톨, 구조물 공급 계약 등 대형 계약을 2분기에 연달아 체결하면서 수주 규모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부문별 매출액은 국내 사업이 4,982억 원, 기체 부품이 2,309억 원, 완제기 수출이 1,506억 원을 기록했다. 국내 사업은 KF-21, 상륙 공격 헬기, MAH, 소해 헬기, MCH 등 차세대 주력 기종 체계 개발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전술 입문 훈련기, TA-50 2차 사업, 한국형 기동 헬기, 수리온, 4차 양산 물량 납품 등이 실적을 견인했다. 기체 부품 사업은 항공기 수요 증가와 환율 상승이 겹치면서 전년 동기보다 22.4% 상승했다. KB증권 정동익 연구원은 회사 KAI 측은 기체 부품 사업의 2분기 매출 총이익률이 약 20% 수준이라고 밝혔는데 민항기 수요의 견조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환율이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하반기에도 2분기 이상의 높은 수익성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사업은 내년부터 폴란드에 순차 납품 예정인 FA-50PL 과오는 2026년 말레이시아에 초도 납품 예정인 FA-50M 관련 실적이 매출로 인식됐고 이라크 기지 재건 사업, 이라크 항공기 계약자 군수 지원 사업 등이 성장을 이끌었다. 증권가도 KAI의 호실적에 박수를 보내며 일제히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 실적 발표 이튿날부터 리포트를 발간한 키움, 72,000원 오른쪽 화살표 75,000원. 삼성, 64,000원 오른쪽 화살표 72,000원. 메리츠, 65,000원 오른쪽 화살표 68,000원. 교보, 58,000원 오른쪽 화살표 65,000원. NH투자, 7만원 오른쪽 화살표 8만원. 하나증권, 72,000원 오른쪽 화살표 75,000원 등이 목표 주가를 높여 잡았다. 하반기 추가적인 해외 수주가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UAE, 아랍에미리트, 이라크는 수리온 1조 7천억 원, 우즈베키스탄은 FA-50 1조 1,000억 원. 수출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해당 수출 계약이 모두 성사된다면 수주 실적은 3조 원 안팎에 달할 전망이다. 키움증권 이한결 연구원은 UAE 향 수리온 수출 사업은 최종 협상 단계인 것으로 파악되며 빠르면 3분기 내에 수주 계약 체결을 전망한다. 이라크향 수리온 수출 사업의 경우 3분기 중으로 2차 비행 시험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4분기 중으로 수주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즈벡 FA-50 수출 사업의 수주 시점은 연말 정도로 예상되는데 이유는 우즈벡의 현재 경제적인 여건이나 정치적인 부분을 고려하면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이다. 라고 덧붙였다. 2. 한화 HD 현대, K함정, 원팀, 공감대, 한국형 구축함, 줄다리기는 여전.
26일 업계에 따르면 아쿠아일로였던 양사 간 관계가 새 국면을 맞았다. 하나오션에 이어 HD 현대중공업도 하나오션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관련 고소를 취하하면서다. HD 현대중공업 직원들은 지난 5월 하나오션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나오션이 HD 현대중공업 임원에 대한 경찰 고발을 주 내용으로 하는 기자설명회를 통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것이다. 하나오션은 지난 3월 서울 중구 하나빌딩과 경남도청 등에서 3차례 기자설명회를 갖고 HD 현대중공업 직원들의 기밀 유출 사건에 임원이 개입됐다고 주장하며 관련 수사 기록을 공개했다. 이에 당시 HD 현대중공업 측은 하나오션이 기자설명회를 열고 일방적으로 짜깁기한 수사 기록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공개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언론에 노출시켜 해당 직원들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하나오션은 지난 22일 HD 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 유출 사건의 임원 개입 여부를 수사해 달라며 경찰청에 고발했던 것을 취하했다. 세계가 대한민국 조선업을 주목하는 상황에서 해양방산 수출 확대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고발 취소를 통해 상호 보완과 협력의 디딤돌을 마련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국익을 위한 일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양사 오너인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과 정기선 HD 현대 부회장은 최근 한 행사장에서 만나 이 같은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HD 현대중공업도 하나오션에 대한 고소 취하 관련 법무 검토를 시작했다. 이 같은 양사 간 화해 모드는 최근 10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호주 호위함 사업 입찰에서 양사가 모두 탈락하면서 조성됐다. 당시 일본, 독일, 스페인 등 경쟁국들은 정부와 기업이 원팀을 이뤄 수주전에 뛰어든 반면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은 개별적으로 사업에 참여했다. 우리 함정이 예비후보군에도 끼지 못하자 대통령실까지 원인 파악에 나서는가 하면 국회와 언론의 지적이 잇따랐다. 게다가 7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과 3조 원대 폴란드 및 2조 원대 필리핀 잠수함 사업 등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어 수주를 위해선 정부와 업체, 군 당국이 원팀이 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따라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끼리 이해 때문에 뭉친다는 뜻의 5월동주 모양새다. KDDX 사업 추진 방식을 결정해야 하는 방위사업청 입장에서도 양사 간 고소 고발 취하로 KDDX 사업자 선정 후 불거질 수 있는 사법적 리스크가 일부 완화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KDDX 사업 추진 방식을 두고 양사 간 입장차는 여전하다. KDDX 상세 설계 및 일본 함 건조 사업은 현재까지 확정된 국내 해군 함정 설계 사업 중 사실상 마지막이다. 해외 수출 등을 위해선 함정을 설계하고 이를 건조한 실적이 필요하다. 총 6척을 건조하는 KDDX 사업에서 2번 함부터 6번 함까지의 후속함 사업은 설계 과정이 빠진 단순 함 건조다. 양사 입장에선 이번 상세 설계 및 1번 함 건조 사업을 따내야 사업 확장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얘기다. KDDX는 HD 현대중공업이 기본 설계를 담당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다면 상세 설계와 선도함 건조까지 수혜 계약으로 진행했을 터였다. 그러나 직원들의 군사기밀 탈취 유포 혐의가 유죄 판결을 받아 도덕성 문제가 불거졌다. 방사청은 지난 2월 HD 현대중공업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 유지 판단을 내렸지만 하나오션은 임원까지 개입된 조직적 범죄라고 반발하며 결격에 따른 경쟁 입찰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 하나오션은 방사청이 제안한 공동개발 동시 건조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설계 작업을 나눠서 진행하고 함 건조도 함께하는 방식이다. 하나오션 입장에선 설계와 건조 실적을 충족시킬 수 있다. 하지만 HD 현대중공업은 원칙대로 자신들이 독자 건조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하나오션이 여러 협력사 중 하나로 참여할 경우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방산업체 지정 여부를 보고 사업 추진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방산업체 지정은 업체가 해당 방산물자를 만들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다.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모두 방산업체 지정 신청서를 냈다. 사실 산업부의 방산업체 지정과 사업 추진 방식 결정은 별개 문제다.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사청의 의도로 보이는 대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수혜계약이든 경쟁 입찰이든 아니면 공동개발 동시건조든 어떤 방향으로 결정해도 일정 부분 후폭풍은 불가피하다면서 정부 당국이 빠른 결정을 내려 더 이상의 갈등 확대를 막고 적기전력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